어디 거창하게 어디 갔다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건 없고요. 그냥 고생했으니까 작년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고생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숨구멍이라도 하나 더 뚫을까, 아니면 막힌 걸 뚫을까 해서 휴가를 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복잡한 것도 있죠. 살면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털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야간 근무 끝나서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 운전이 최고니까 가다가 졸리면 좀 쉬었다가 쉬엄쉬엄 가야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총 인생의 시간으로 봤을 때 5% 정도 5% 미만인 경우도 있고 거의 평균 5% 정도 된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5%라는 걸 좀 말이 꼬이네요. 인생에서 5%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짧죠. 그 나머지 95%는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5%가 각각 개개인마다 의미가 다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지금 있는 이 순간이 별로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다들 요즘에 다 힘들고 경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날씨까지 여름이라 더더욱 더우니까 막상 따지고 보면 24시간 중에 만약에 하루를 봤을 때 5%라고 하면 24시간으로 봤을 때는 1.2시간이죠 1.2시간이면은 한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회사 직장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하고 보통 8시에 출근하시면 보통 5시.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기름쟁이였죠. 저도 한때 기름쟁이나 공장에 현장에 이제 5%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참 우울하겠죠. 그래서 매번 쉬는 날이나 어디 가거나 그럴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금전적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딱히 뭘 도전해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들 보통 잔업도 하시고 또 주말에는 특근도 하시고 보통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보통 출퇴근 시간 이것저것 하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보통 나오면 1시간 전, 2시간 전, 또 그 전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업무에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나오시거나 아니면 또 근무를 조금 더 하시면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지 않나 보통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집에 와서 또 씻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또 몸은 녹초가 돼 있지. 온전히 나를 위해서 1시간 10분?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집중을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을 통해서 뭐 힐링을 하시든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계속 카메라가 끊어져서 말이 끊기네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으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자주 까먹습니다. 잘. 제가 말한 5% 인생에서 5%의 행복할 시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에게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속된 말로 제가 살 만큼 다 살았을 때, 그때 위로 올라갈 때 제가 다 들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즐길 수 있을 만큼 다 즐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아직 젊은 청년분들도 있으실 거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안에서 다 자기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남는 거는 어디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가서 임금을 많이 받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늦었죠. 이제 40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라도 좀 했었으면, 먹어본 놈이 더 잘 먹고 더 잘 안다고 죽어라 일만 하던 제가 어디 놀 줄은 알겠습니까? 놀아보지도 않았으니 어디 돈 쓸 줄은 알겠어요. 의미있게 그냥 충동적으로 이런 거 쓰는 그거밖에 모르죠. 충동적으로 사는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 5%를 위해서 이번 휴가 때 좀 멀리 바람이라도 쐬러 가려고 하네요. 아니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소는 잡아놓긴 했지만 계획은 잡아놓지 않은, 숙소만 잡아놓고 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요즘 어떤 분들은 그래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먹고 살기 바빠갔네. 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너같이 여유 없는 사람도 많다. 그렇죠.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분 삼아 하는 거고, 요즘 이 길을 지나가나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젊은 청년분들 이렇게 많이 보면, 예전에 제가 20대 때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인 건 아닌데 솔직히 저희 때는 내일이면 내일 알아서 하겠지, 되겠지, 없습니다. 그냥 내일을 안 봅니다. 그냥 오늘만 보고 그냥 놀러 갔다가 술도 먹었다가 안 보는 거죠. 그런 문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느낀 거는 딱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복귀하니까 신입생들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들 손 안 벌리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부쩍 많았고, 물론 저 때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도 알바하면서 그렇게 놀러 다니고 다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꼰대 같은 얘기지만, 저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쉬는 날마다 아르바이트 다 하면서 장학금 아닌 장학금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 때 흔히 얘기하는 미팅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냥 진짜 학교 집 아르바이트, 학교 집 아르바이트 혼자 같이 하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시상초 저희가 했었던 거를 지금 더 젊은 나이에 더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어깨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또 젊은 사람들 좋은 사회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젊은 학생들이나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들, 취준생이라 그러죠. 취준생이 너무 과열됐다고 그러나요? 경쟁도 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다가
그쵸? 뭐 언제 취업하냐, 어디 뭐 원서 내봤냐,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그런 데를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 밑으로는 잘 보질 않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쵸? 그 일자리가 구하는 그 보는 높이가 상향이 돼 있으면 일자리는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자리는 많습니다. 다만 힘든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을 좀 많이 쓴다든지 뭐 그런 직장이라든지 일자리는 많죠.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열악하죠. 뭐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공업 쪽이라든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 데는. 근데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 만큼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이제 보상을 해주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쟁이 출신이라 저는 기계 가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나 때는 이래 얘기하지만 잠깐 썰을 풀어보자면, 이게 가공이라는 쪽은 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똑같은 물건, 똑같은 부품 생산하는 곳 이런 데는 제가 뭐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제 스타일도 맞지도 않고, 페이가 높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주문 개발 쪽으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면 그때 이제 추후적으로 양산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능직일 수도 있고 기술직일 수도 있죠. 이게 이 바닥도 엄청 좁고 어떻게 보면 내 하나의 기술이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는 능률제로 해서 임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공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가점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호봉이나 근속이나 이런 거 또 무조건 인정을 해주지만 거기서 퍼센트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래서 옆에 빗자루라도 하나 지었습니다. 청소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으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버텼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하나라도 얹으려면 일단 제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욕도 많이 먹었죠. 일 점점 배우면서. 강아지, 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뭐 비었느니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지.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기술이랑 어떻게 일머리 이런 모든 자체를 전부 다 흡수시키겠다. 그 목표 하나로 퇴근하죠. 퇴근을 하면 그 가공에 대한 모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도 들어갔거든요. 막교대인데 야간 근무가 좀 힘들었죠. 그때는 뭐 주 52시간 이런 시절도 아니고 토요일까지 다 출근하고, 야간 또 토요일까지 출근하면 일요일에 퇴근하죠. 그럼 또 월요일에 또 주간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도 뭐 제 장비가 돌아간다 짬짬이 시간이 나면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도면을 보고 공구 선정을 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고철통에 있는 거 주워다가 직접 비가동인 기계에 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형님이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이렇게 짜봤는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 거냐. 그러면 고맙게도 그때 이제 다른 공정으로 조금 다른 기계로 운 좋게 기계로 갔을 때 그 형님은 100%는 가르쳐주진 않죠. 왜냐면 마지막에 히든카드는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아웃트리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파고 들어갑니다. 미친듯이 했어요. 진짜 한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물론 3년 동안 뭐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좀 많이 피곤한 스타일이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작업 중에도 확인을 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작업 중에 세워갖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듀얼 체크를 계속 했어요. 내가 프로그램 짠 것도 다시 확인하고, 남이 짜준 프로그램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불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퍼펙트하게 내가 이론상 이해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면 뭐 설계팀이라든지 그 위에다가 얘기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제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연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현장은 보통 시급이죠. 시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또 하나를 배웠죠. 사무실에서 뭐 위에 계신 분들 생각했을 때, 아, 얘가 출근하면은 회사에서 얼마를 벌어주겠다, 대충 그게 나오죠. 왜냐면은 작업 일지를 쓰고 나온 생산량, 그리고 작업 진도를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 기계마다 또 감각상박비가 얼마 있고, 유지비도 있고, 거기 인건비도 있고, 그걸까지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남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제가 출근을 하면 회사에서 뭐 순이익은 모르겠습니다. 벌어가는 게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생산 단가로. 사무실에서는 그 생산 단가를 모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동종업계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형님들이나 보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세한 거는 견적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회비라서 대충 어느 정도 시세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했을 때 제가 출근을 하면 한 100에서 120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제 임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통장에 꽂히는 돈이 높다 보니까, 높은 게 아니죠.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높진 않죠. 제 경력 대비해서는 저는 나름 만족을 했어요. 제 친구 또래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게는 받았는데, 완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엄청난 뭐 대기업 이런 데 말고요, 그냥 중견기업 정도는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버티고 버텨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고 무뎌지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또 뭐 아주 성공한 삶이라고는 못 드려요.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만 계속 있었고 명쾌한 답변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젊으신 청년분들 힘내십시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파봤고, 뭐 저도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사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목표가 높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놓으세요. 저처럼 무식하게 열심히 하고 제 시간을 쏟아 부으니까 뒤돌아보니 추억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여기 갔었지, 바람 쐬러 어디 갔었지, 너무 적적해서 갔었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본인 핸드폰 앨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과연 진짜 나한테 즐겁게 의미있게 찍은 사진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뭐 그냥 어디 갔다 인증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죠. 진정하게 진짜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다,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추억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 보면 그냥 좀, 동정은 아닙니다, 우리 때보다 더 많이 힘들 것 같다. 무언가 시대가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뭔가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다 적응을 빨리 하시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저가 이제 40대에 접을고 40대가 이제
됐으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맞춰가는데도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어디 등산 또 오랜만에 가서 힘들지만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뭐 영상으로 안 담은 것도 있죠. 영상을 담지 않은 것도 안 올린 것도 있고 억지로라도 취미를 가져보자 그래서 드론도 날려보고 또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남겨봐야죠. 또 영상 편집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뭐 어디 학원 다니는 건 아니고 요즘 미디어 좋잖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거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예전처럼 정확하게 딱 한 번 보고 바로바로 기억해서 다음에도 바로 써먹고 이러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젊으신 분들은 나이라는 필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 단속 패기 있게 즐겁게 활기차게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뭐 기술직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젊으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로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는 존경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 들어보셨죠? 저는 쫄보라 그렇게 못해요. 저는 좀 안정적이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직장은 다니고 사업을 했겠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뭐든 경험해 보시고 뭐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 때처럼 경력을 중시하는 말했고 경력을 중시하는 시대는 언젠가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보다는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도 어떻게 보면 경력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다양한 경험이냐 아니면 하나의 틀에 박힌 경험이냐 어떤 게 좋을까요? 일례로 제가 젊은 나이에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젊은 나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능률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팀장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팀장까지. 그러면 사람을 구하고 인원을 보충을 할 때도 있고 인원을 내보낼 때도 있고 그럼 1차적으로 제가 면접을 보고 면담을 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좀 이런 포인트를 찝어주면 이제 나머지 2차에서 이제 뭐 사무실에서 이제 한 번 더 평가를 하겠죠. 참조 사항이죠, 저는. 뭐 제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력서에 10년, 15년 종사하신 분들 첫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너무 짧은 경력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해도 5년씩 같은 업종이죠. 저는 기계 가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기계 가공도 너무 종류가 많죠. 뭐 이런 거 가공하고 저런 거 가공해보고 뭐 중소형 대형 장비 뭐 이렇게 많죠. 종류가 거기다가 어떤 재질이냐 어떤 부품이냐 어느 쪽 회사였냐 최소 5년씩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에 몰빵 한 곳에만 쭉 계셨던 분 단순하게 그냥 이건 기술직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기능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단순 생산 쪽 그러신 분들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오십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곳은 주문 생산, 옵션 추가 그때 틀려요. 메인 틀은 있지만 거기서 주문하시는 분이 우리는 이 옵션이 필요해요 이거 기능 추가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 메인 원청에서 그 설계 변경을 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게 개발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요.
자, 이런 분들이 면접을 오시게 되면,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 짧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 사람? 아니면 쭉 한 가지만 했던 사람? 아니면 그래도 최소 5년씩이라도 같은 업종이지만 좀 다른 분야에서 종사를 하신 분? 저는 최소 5년씩 다양한 분야 하는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다 처음에 반대 많았죠. 경력 얼마 안 되고 뭐 이런데 잘 할 수 있겠냐. 저는 얘기했어요. 뭐 이사님들하고, 이사님 아무리 경력직으로 오더라도 내가 하던 장비랑 다를 수도 있다. 똑같은 장비는 없다. 경력직이라는 거 뭔가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경력직이 온다 해가지고 바로 일시키면 100% 소화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물며 공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다 파악이 되지 않고, 도면이라든지 어떻게 공정을 짜야 되는지 그거는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만 한 사람이랑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찌끔찌끔한 사람이랑, 그래도 한 회사에 5년씩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5년이면 눈이 트였지 않냐. 그런 사람이 더 적응이 빠르고 능률이 올라오는 시간이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자란 거는 제가 서포트 하겠다. 어차피 저한테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 나머지는 제가 서포트 하겠다. 가르쳐 주고 하겠다. 경력직이라 물론 나보다 경력은 많으니 아는 것도 많으니라고 본다. 제가 아는 거 해봤자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눈꽃만큼의 잔재주일 뿐이다. 그냥 저도 경력은 짧지만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걸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야 서로 배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한 10몇 명을 뽑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추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 알죠?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약간 꼰대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밥그릇이시고, 자기가 지금껏 해와봤던 그게 거의 베스트인 줄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놔야 자기가 편하거든. 자기 스타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저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 저도 그 사람이랑 스타일을 배워놔야 제가 어느 정도 소스를 줄 수는 있잖아요. 무턱대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100% 일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능률이 있는지 일종의 수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건 다 얘기를 해주죠. 여기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다. 도면 주면서 이런 소재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다 라고 그냥 던져줍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일단을 한다 던져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더 줄였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품질이 더 퀄리티가 더 좋아졌네. 그런 거 저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답은 없잖아요. 제가 분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혼자잖아요. 혼자. 다 마찬가지. 내가 겪었던 경험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새로운 공부가 나온다, 아니면 새로운 소재가 들어왔다, 있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소재들. 근데 저는 겪어봤던 그런 건 좀 많았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소스를 줍니다. 왜냐? 분량이 나면 안 되잖아요. 분량이 나면 일단 금전적으로나 이미지로나 타격은 입을 수밖에 없어요. 소스를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한번 해보세요.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일단은 얘기는 하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시켜보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근데 안 해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안 느껴봤으니까 조금 꺼려들 하시죠. 왜냐면 분량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조건을 놓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해보세요. 그 스타트 못 누르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신뢰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겪었을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었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기름밥 먹으면서 배워왔던 걸 써먹어도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형, 제가 하라는 대로 스타트
누르기가 조금 시속 구간 단속 껄끄럽습니까? 부러질 것 같고 불량이 날 것 같고, 그러면은 불량을 낼 거면 제가 불량을 낼게요. 제가 스타트 누를게요. 제가 얘기한 말씀드린 그대로 기계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런 거 확인하고, 이 기계에 대해서 최대한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조건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둘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불량은 내달라도 내가 날 테니까, 내가 스타트 할 테니까.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죠. 네, 이게 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형님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게 또 새로운 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열 몇 명 가서 다 보여주니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부터는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 자신 있으니까. 아, 이거 해봤네. 뭐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뒤로는 뭐 자신 있게 와서 물어봐요. 다들, 제가 팀장인데도 제가 나이로는 막내인데 뭐 팀장 이거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나? 그럼 저도 보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찾아오세요. 여기서 제가 아직 가르쳐 드린 거가 한 가지 더 남아 있긴 한데, 그게 답일 수도 있고 형님이 답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잘 되면 저한테 그냥 다시 얘기만 해주세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 같이 머리 맞대서 한번 해보시죠. 그게 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가 경력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막 사람을 밑으로 보고 얕보고, 제가 일 배우던 초창기에 처음에 일 배우던 그런 방식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경력과 써먹을 수 없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제 한 4년, 이제 5년째거든요. 5년째인데도 참 고마워요. 전화를 주신다는 게. 그냥 안부처럼 물어보는 게 이제 많죠.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내려놓은 지가 이제 거의 5년째니까 너무 고마워서, 저도 이렇게 지금 집은 아니죠. 이제 가족들이 모여있는 저희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제가 다녔던 회사를 무조건 들려요. 마실 거 사들고. 고맙잖아요. 가면 또 물어봐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얘기하죠. 난 이제 그때 근데 제가 아니다, 이제 쉬었으니까 이제 형님이 더 잘하신다. 저는 이제 거기서 떠났다. 그냥 이제는 회사에서 팀장 사원 이게 아니고 그냥 동네 형 동생으로 정말 연락 주시고 전화 주셔가 너무 고맙다. 내가 지나다닐 때마다 지나다닐 때마다는 아니죠. 1년에 몇 번 안 가긴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무조건 여기 들렸다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말은 그렇지만 무조건 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거기 가려고 시간을 빼기는 해요. 담배도 한 대 얻어 폈다가 커피도 한 잔 마셨다가 누구 출근했는지 장난삼아, 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일 안 하는겨? 맨날 놀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얘기도 해요. 저보다 뭐 13살, 14살, 15살 많으신 형님분들한테 그 벽을 없애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현장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도 있고, 뭐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런 거 커버도 해줘야 되고, 또 인사 고가 평가라고 하나요? 그런 거 평가를 해서 개개인의 임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임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죠. 그 평가서를 일일이 다 적어야 됐던, 너무 다 이 사람이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냉정한 객관적인 그런 평가도 했었어야 됐고, 그 평가를 해서 무조건 말 나오죠. 왜냐, 어느 회사를 가나 찍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게 생각하죠. 그러면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에는 뭐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회사 출근하고 한 건데, 그런 거는 억지로라도 어필을 더 해줘야죠. 같은 현장 식구로서. 못하면 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회사에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문제 없는 선에는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지. 뭐 능률이 좋은 사람은 점수를 더 줘야 돼. 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기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해서 모든 그 하나의 공장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 머리털 뽑히던 줄 알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하기 싫어서 제가 된 건지, 그냥 솔직히 정리해고할 때 저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저 빼고 다 잘렸습니다. 저 빼고 싹 다 잘렸고. 그래서 제가 봐왔던 사람들 중에 조금 인정해줄 사람들은 다시 다 불러달라고 해서 다시 재채용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혼자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성공을 해서 이게 양산화 될 때까지 혼자서 바둥바둥 혼자서 진짜 혼자서 공장에 혼자서 여기 기계 돌렸다가 저기 기계 돌렸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계약이 계속 되면서 이제 사람은 더 필요하니 그때 적극 추천을 했죠.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 이사님 연락을 해서 다시 일 시킵시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양산만 하는 공장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믿지를 못하겠다. 왠지 그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한다. 그 당시에 현장 관리 오더 내리고 프로그램 해주고 뭐 했던 사람이 독재 체제였다. 그 사람이 법이고 그 사람이 답이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나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건드렸다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만 꾸준히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다른 물건을 던져주고 다른 도면을 던져줬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나도 내가 안 봤으니 믿을 수가 없다. 다만 그래도 경력이라도 좀 있으니 좀 다를 거라고 본다. 그렇게 시작한 거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너무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그렇게 해버리니 경력에 맞지 않는 너무 순수한 기술만 들고 있더라고요. 뭐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거 뭐 다 좋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제가 모든 걸 다 퍼줘서 하면 그분의 기술이 아니고 그냥 내 기술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항상 유도를 해왔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이 생각하시는 거 뭐 다른 것도 계십니까? 저도 여기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항상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서로 배워오는 거죠. 저는 뭐 경력은 짧지만 경력에 보탬이 돼서 좋은 거고 그 경험도 보탬이 되는 거죠. 그 형님은 경력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또 이런 경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뭘 했다로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다, 여기서 한번 조건을 한번 찾아보지, 이것저것 만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괜찮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형님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셔서 나이가 한참 어린 저한테도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도 팀장이라는 호칭은 계속 붙여주셨거든요. 항상 다시 물어봐 주시고 과감하게 스타트한 적이 과감하게 이제 스타트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스펙이 되셨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날 제 핸드폰을 봤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제 사진이 별로 없어요. 15년 20년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지.
내가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가족들과의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없더라고요. 아예는 아니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바로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든 힘들었어요. 뭐든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멘탈이 깨지다 보니 참 무섭죠. 몸이 피곤한 거는 버틸 수 있었는데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5만 가지, 수백만 가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부정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울증인가? 이게 뭘까?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말투도 딱딱해지면서 경상도 말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게 되죠. 저도 모르게 계속 의식을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돌아다니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뭐든 다 싫었습니다. 3개월이 흐르고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구간 단속 중입니다. 7.1km 남았습니다. 답답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저 멀리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서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좀 울면은 괜찮아질까봐 너무 암담했거든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생활인가. 뒤돌아보면 제자리인데 제 옆이라도 좀 쳐다보고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쯤은 고개를 뒤로, 밑으로, 위로라도 좀 봤으면, 숨 좀 고를 걸.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더 견뎌낼 수 있었지 않아. 마음속에 있던, 머릿속에 있던 관념, 근심, 걱정 이런 걸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남들한테 손 벌려가면서 산 적도 없었는데 왜 이 지경이, 왜 항상 그 자리, 제자리, 제로이 아니면 마이너스인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아직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원래 너무 답답해서 제가 타지에 와 있는데 친구도 없어요. 멀리 왔긴 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건 회사 사람이 답니다. 그냥 주말에 뭐 어디 나가서 뭘 하거나 뭐 불러낼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멘탈도 지금 그래. 근데 말이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그냥 등산을 하러 갔어요. 단순하게. 산 정상에서 가면 카메라 있고 뭐 드론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그래도 뭐 영상은 잘 나오겠네, 그거 한번 찍으러 가볼까 해서 등산을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에티켓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게 코스별로 다 있잖아요. 뭐 산마다 다 다른데 올라갈 때는 내려온 사람들마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죠. 한국의 희대의 거짓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내가 느끼기엔 그게 아닌데, 이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 걸어주시는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니 어떤 한 부부께서 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분이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좋아 보이시니까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 드릴게요. 저기 한번 서보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커피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초코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사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뭐 애들 있으면은 애들한테도 인사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왜 항상 제자리였고 제로였고 마이너스였는지. 제가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출발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못 느껴봤으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눈꽃만큼만의 시간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뭐 쉰다고 하면은 뭐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뭐 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뭐 그걸로 취미생활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왠지 모를 소외감, 적적함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일단 나가자. 한 달에 2번은 나가자. 그래도 더 재밌어지면은 3번을 나가고, 더 재밌으면 4번을 나가고, 주말마다 나가고. 아직까지는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300m 앞에 북커브 구간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먼저 다가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모르면 몰랐던 그 시대 때처럼 과감하게 말도 걸어보고 물어도 보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말 걸어주면은 시속 100km 뭐 5달간 아는 선에서 얘기는 하죠. 약 700m 바로 안전운행 아저씨 톤을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공부할 때는 공부. 왜 집에만 박혀갖고 공부만 하고 자격증만 따야 되고 좋은 직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어디 들어갔는데 니는 언제쯤 또 그 시기가 넘어가죠. 니는 언제 결혼할 끼고, 또 넘어가. 니 나은 언제 가질 끼고. 어차피 다 똑같은 루틴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어차피 뭐 아니면 도잖아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이력서에 무엇을 적어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냄새 날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너무 아저씨다. 아저씨가 아니고 이 정도면 할아버지 아닌가? 뭐 라떼는 얘기하고 앉아있고. 속된 말로 돌았죠. 내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도. 말이 점점 꼰대스러워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청년분들, 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300m 앞에 북커브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꿈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했던
그런 걸 몰랐던 초등학교 때 적었던 나의 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꿈이 뭐였는지, 3m 앞에 지금까지 내가 왜 그 꿈이 변했는지. 인간은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든 살아는 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많이 즐기십시오. 정말 내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1%의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90%의 어려움과 힘듦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단 1% 모르겠는데, 앞에 북커브 구간입니다. 힘내십시오.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모두들 힘듭니다. 그 힘듦 속에 행복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행복이 옵니다. 저도 아직 행복이 오진 않았어요.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그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강원도 쪽으로 갈 건데 그 전에 뭐 중간중간 개인적으로 볼 일이 좀 있어서 볼일을 좀 보고 강원도는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MBTI가 I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있으면 말을 못해요. 육적으로는 얘기 잘합니다. 사적으로는 말을 못해요. 이게 잘못 살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은 그럴 줄 알아요. 환장하겠네. 일단은 많이 쉬부렸습니다.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어떤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같이 아저씨들도 그렇고 으쌰으쌰 힘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또 내일이 되면은 언제 또 그랬냐는 듯 익숙한 일상으로 또 돌아가시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길 위에 있죠. 저는 지금 휴가 가는 길입니다. 본인이 가시는 길 위에 보내는 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기분 좋은 그런 날로 남겨지면 좋지 않을까요? 복잡한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고, 그거 유행어 오래된 거 있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 1km 삼진강 휴게소입니다. EX5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26.9km. 그런 날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쉬어볼게요.